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로 수술하는 방법과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각 케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할까 해요. 자, 화면을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보형물로 수술할 때 일단은 개방형으로 저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비주절개라는 걸 하게 되고 절개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나오게 되고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뒤쪽 부분을 저희가 채취하게 돼요. 위쪽과 앞쪽은 지지구조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줍니다. 그리고 채취된 연골을 사용해서 모양을 적당히 만들어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게 되고 콧대는 보형물을 사용하는데 저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고 실리콘은 미간부터 이 지지구조 전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코끝 높이를 주거나 코끝의 볼륨감 그리고 코끝을 좀 더 표현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지구조 코끝 연골 위에다가 모자 이식이라는 연골 이식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케이스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이감이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무보형물로 수술할 경우에는 대부분 매부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매부리를 다듬고 수술이 진행됩니다. 물론 매부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코끝을 위주로 수술하게 돼요. 앞서 얘기한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의 아래쪽 뒤쪽 부분을 채취해서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드는 과정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경우에는 미간부터 지지구조 전까지 보형물을 실리콘을 사용해서 수술하지만 무보형물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는 미간 높이가 높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높이감이 있는 경우에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높아진 코끝 높이에 맞춰서 이 콧대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쓰게 되죠. 이 부분에다가 연골을 삽입하게 돼요. 이 연골은 아까 채취한 비중격 연골에 남아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지 않고 이 부분을 남겨놓게 될 경우 약간 라인이 수술 종료 후에 결과가 구른다거나 이 부분이 턱 진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연골을 삽입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이걸 저는 브릿지 그라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거와 같이 코끝 연골 위쪽에다가 모자 이식을 해서 코끝 높이를 좀 더 주거나 코끝의 표현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브형물 구성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매부리가 있어서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수술했어요. 간략하게 수술의 방법을 설명드렸고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케이스 1은 미간에서 콧대의 최저점이 됐다가 올라오는 이 최저점, 코의 시작점이 약간 아래쪽에 있긴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은 매부리가 있고 코끝에 처져 있는 느낌이 싫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원했지 콧대가 더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고 이 사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술했죠. 그래서 라인은 이런 식으로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고 채우는 식으로 수술했어요. 전체적인 높이감이 변한 건 없지만 매부리가 다듬고 코끝이 올라오니까 코끝이 살아나고 전체적인 라인이 여성스러운 느낌이 됐죠. 물론 이런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미간 높이를 좀 더 높이고 코끝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수술이 이루어지면 돼요. 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었을 때 콧대의 시작점이 거의 쌍꺼풀 맥꺼풀 라인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높이를 더 올려서 실리콘을 쓰면 코가 너무 투머치하게 되는 거죠.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부리를 다듬고 코끝을 올리고 중간에 브릿지 그라프트를 통해서 높이를 올려주게 되면 충분히 라인감이 살아나고 측면에서 봐도 높이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높이는 거는 부담스러운 코가 될 수밖에 없죠. 이분 같은 경우도 케이스 4번인데 휘어있는 코에 전체적으로 긴 코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피부도 얇은 편이었고 코가 길기 때문에 보형물을 쓸 경우 코가 더 길어지고
피부가 얇기 때문에 보형물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되거나 비쳐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형물 사용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코끝의 각도가 너무 처져 있고 비주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짧게 가고 코끝의 각도를 위로 올려주면서 중간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수술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감이 짧아지고 높이감은 이 선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식은 미간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미간 높이가 살짝 떨어져도 라인적인 느낌만, 매부리나 처짐이나 이런 걸 개선하길 원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면 무보형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콧대가 매우 낮은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는 복코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지 보형물 사용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보형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단 복코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미간 높이가 입체감이 없으면 아무래도 삼자가 봤었을 때의 느낌은 코가 좀 아름다운 느낌까지는 가지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언제나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선에서 수술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낮고 코가 약간 들려 보이고 복코였죠. 이런 경우에는 코끝을 내리고 복코를 해결하더라도 콧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입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복코도 해결되는 거죠. 이 복코는 결국 콧대가 없을 경우 코끝만 동그랗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복코에 대한 해결은 코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콧대가 이렇게 살아나서 코끝의 시각적인 부분이 줄어든 느낌이 더 생겨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수술적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이런 경우에서도 코끝을 내리고 복코만 해서는 코는 역시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보형물을 통해서 콧대를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길이감이 확보가 되고 그만큼 콧대가 살아나기 때문에 코끝의 시각적인 요소가 큰 느낌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케이스 4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콧대가 낮기 때문에 코끝이 더 시각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라인이 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눈동자 거의 아래쪽에서 시작하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 보형물을 사용해서 올려주는 게 좋아요. 물론 실리콘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가슴 연골을 사용해서도 수술할 수 있어요. 가슴 연골은 와핑이라고 휘면상이 좀 있긴 있어요. 이 가슴 연골 자체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펴서 쓰는데 이걸 펴서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와핑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한 5%, 10%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케이스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환자분들한테 콧대에 가슴 연골을 쓸 때는 꼭 와핑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콧대가 낮으면 결국 코끝이 복코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역시 입안에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최저점이 눈동자 아래쪽에 형성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눈동자 중간 위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코끝의 복코 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코가 날렵해지고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죠. 자, 오늘은 보형물로 수술하는 방법,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각 케이스를 좀 리뷰해 봤어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콧대가 낮으면 보형물을 쓰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콧대가 너무 높은데 보형물을 무리하게 쓰는 건 그것도 답이 아니죠. 콧대가 낮더라도 본인이 보형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각 케이스를 보면서 환자분의 성향을 보고 그런 다음에 저랑 상의를 통해서 수술적인 계획을 잘 잡으면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